안녕하세요. 시민대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 관련된 내용을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오늘은 함수 부분 파트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문제만 제가 32문제를 모아놨는데요. 일단 같이 풀어볼게요. A7, A8, A9셀에 입력된 함수식의 결과값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뒷섬 함수 값이 무엇인지, Dmax 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D카운터 값이 무엇인지 요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뒷섬부터 볼게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기 때문에 세 개 다 문법이 똑같죠. 그래서 하나만 풀 수 있으면 뒤에 거는 비슷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A1에서 C5까지 이게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1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죠. 계산 항목이에요. 합계를 구할 항목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B1이니까 단가죠. 단가의 합계를 구하겠다. E1, E2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면 여기 E1, E2가 단가 크다 25 여기네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면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에서 B1의 합계를 썸이니까 B1의 합계를 구해라. B1이 단가죠. 단가의 합계를 구해라. E1, E2 단가가 25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단가가 25보다 큰 단가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25보다 큰 거니까 이거하고 두 개가 해당이 되겠죠. 이 골프화는 포함이 안 되죠. 크다니까. 크거나 같다가 아니니까요. 1번 답은 30하고 50 더하니까 80이 되겠죠. 2번 답은 어떻게 구할까요? Dmax네요. 최대값이죠. 똑같은 수식이죠. 전체 범위에서 B1의 최대값을 구해라. E1, E2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게 요거 두 개잖아요. 두 개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50이 되겠네요. 50. 그 다음에 디카운터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숫자 먼저 상관없이 개수를 세라. A1에서 C5 중에서 B1의 개수를 세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단가가 25보다 큰 단가의 개수 아까 이거 두 개였죠? 그럼 요거 답은 2가 나오네요. 그래서 80, 52인 거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별이 남이면서 예금액이 300만 이상인 사람의 무엇의 합계를 구할까요? 예금액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수식이 뭐냐? 합계니까요. D썸이 나와야 되겠죠? 전부 D썸을 다 썼네요. 첫 번째는 전체 범위죠. A3에서 D8까지 전체 범위를 잡아라. 전체 범위를 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것은요. 예금액의 합계죠. 내가 합계를 구할 항목 필드는 예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D3셀 또는 앞에서부터 셌을 때 1, 2, 3, 4번 열이죠. 4번 열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D3이라고 찍어도 됩니다. 우리는 D3이라고 써져 있는 거 여기 하나 있고요. 혹시 필드 숫자가 4라고 써있나 보면 되는데 이게 4가 아니고 2로 써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은 성별이 남이면서 예금액이 300만 이상인 거니까 조건을 여기 써놨네요. 이렇게 성별남 예금액 300만 이상 여기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범위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고요. 필드는 4번 또는 예금액 D3 그 다음에 조건이 여기 해당하는 거 그 순서대로 적용이 잘 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네요. 4번. 그죠? 자, 이렇게 3번 같은 경우는 2칸과 2칸이 순서가 바뀌었죠. 요 D3셀이 요 사이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4번과 같은 모양이 되겠네요. 이렇게 비슷한 식을 섞어놓고 올바른 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영문 소문자로 입력된 텍스트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겠다.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프로퍼 함수를 쓰셔야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줄 때 프로퍼. 자, 어퍼는 모두 대문자, 로어는 모두 소문자,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 트림은 공백 제거 하는 함수죠. 문자 사이의 공백은 띄어쓰기 한 칸이니까 공백이 한 칸은 필요하고 양 끝에 공백을 없애주는 게 트림 함수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D4셀에 함수를 사용해서 수당을 입력하고 채우기엔들을 끌어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이 표를 참조하겠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이 표를 참조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표는 V룩업을 써야 되네요. 전부 다 V룩업. 만약에 V룩업하고 H룩업하고 섞어져 있었다면은 골라낼 수 있는 게 절반이겠죠. 자, 일단 여기 부장 위에요. 직책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직책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수당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돼요. 필드명은. 근데 필드명이 현재 생략이 된 상태예요. 필드명이 나와 있다면 좀 더 우리가 표를 보기가 쉽겠죠. 근데 여기서는 수당 필드명은 없지만 부장은 70만 원, 과장은 50만 원, 사원은 30만 원 이렇게 옆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V룩업을 사용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V룩업은 전부 다 맞으니까 탈락시킬 건 없어요. 현재. 자, 찾으려는 값은 여기다가 지금 현재 구할 거죠. 이 참조할 표의 기준은 직책이죠, 직책. 그러면 커서가 있는 이 줄에서 뭘 찾아야 돼요? 이 줄에서 직책을 찾아야 되죠. 직책은 여기가 있네요. B4가 되죠. 그래서 전부 다 B4라고 써놨네요. 찾는 건 다 맞게 찾았네요. 그 다음에 참조할 표를 잡으셔야 되죠. 이 표를 다 잡아요.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F4 들어가야 됩니다. C13에서 D15도 다 맞네요. 똑같이 F4도 다 들어갔네요. 아직 틀린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수당을 구할 건데 수당은 옆으로 몇 번째? 두 번째 있는 값이죠. 그죠? 이게 1번, 이게 2번 열이니까 2번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땡. 2가 돼야 돼요.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찾는 방법이죠. 0을 쓴다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 그죠? 1을 쓴다는 것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문자가 기준이잖아요. 부장이라는 문자는 70만 원, 과장이라는 문자는 50만 원 이렇게 문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0이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함수에 대한 결과값이 옳지 않은 걸 찾아라. sqrt는 어떤 함수냐면요. 루트를 씌우는 함수예요. 루트 49 하면 7이 됩니다. 루트는 얼마를 두 번 곱하면 요 가로 안에 값이 되느냐. sqrt 함수는요. 얼마를 두 번 곱하면 요 안에 값이 되느냐예요. 답은 7이라는 거죠. 7 맞네요. 낫은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4가 5보다 크다가 아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일까요? 작거나 같다는 소리죠.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예요. 4는 5보다 작거나 같다에 속하죠. 작다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맞네요. true. 정답 참일 때는 true가 나와야 되니까 false는 탈락이고요. 모드. 이 모드는 빈도수를 찾는 거죠.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빈도수를 찾는 것이 MODE예요. 10이 두 번 들었네요. 그래서 답은 10. 라운드. 이 값을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천 단위까지 표시를 하겠다. 어떻게 해서? 라운드니까 반올림해서. 그러면 천 단위까지 표시하려면은 여기 200에서 반올림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200이 5가 안 되니까 2는 5가 안 되니까 반올림이 안 돼서 0으로 처리가 돼서 13000 나오네요. 아닌 것은 2번입니다. 낫은 반대이기 때문에 4가 5보다 크지 않다. 그죠? 그럼 작거나 같다에 속하니까 true가 나와야 된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균을 이용해서 순위를 구한 거네요.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수식이 뭐냐? 지금 보니까 1등이 91점이네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순위를 구할 때 일단은 첫 번째가 순위를 구하려는 수예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 두 번째가 범위. 어디 범위에서 순위를 구할 거냐 그 말이죠. 그러면 자, 저는 여기다가 현재 순위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 평균 87.5가 몇 등이냐, 그 다음에 범위는 요 평균 값들 중에서 몇 등이냐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D2가 돼야 되겠죠. D2.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할 범위는 D2에서 D6까지 전체 범위고요. 이 범위는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항상 이 범위는 고정되는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F4로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겠네요. 자, 1번하고 2번은 이 두 개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앞으로 가야 되고 순위를 구할 범위가 뒤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럼 일단 1, 2번은 땡이죠. 자, 3, 4번 중에 정답은 한 개인데 순위를 정할 방법이죠. 0하고 1은. 큰 수가 1등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부르고요. 이럴 때는 0이나 생략을 하면 돼요. 1은 작은 수가 1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큰 수가 이제 1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0 또는 생략 가능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1번처럼 쓰면요. 아니 4번처럼 쓰면요. 작은 값이 1등이 돼요. 꼴찌가 1등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달리기 시합 같은 거 할 때 이 숫자 값이 작아야지 1등이죠. 그런 거 할 때는 마지막 1을 적어주고요. 큰 수가 1등이 되게 할 때는 마지막에 0을 적어주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이제 함수식을 채웠어요. 여기다가 수식을 쓰고 그 결과를 자동 채우기 했을 때 각각 어떤 값들이 나오겠느냐. 자, if 조건이네요. E2는 내 옆에 있는 평균값이죠. 평균값이 80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으로 표시를 해라. 이 값은 첫 번째 값은 합격이네요. 합격. 그 다음 값은 어때요? 이 값을 비교해야죠. 이제 불합격이 되겠죠. 요거도 불합격이 되겠죠. 그죠? 여기 E2가 만약에 고정이 돼 있다면 F4를 눌러서 달러 표시가 다 붙어 있다면 전부 다 합격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값만 갖고 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E2에 달러 표시가 안 붙었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여기다가는 이 앞에 값, 그 밑에 가다가는 그 옆에 값, 또 그 아래다가는 그 밑에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자기 값으로 계산이 되면 돼서요. 합격, 불합격, 불합격.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함수 수식 문제인데요. 이게 식이잖아요. 지금 썸 안에 추주 함수가 안에 지금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할게요. 자, 추주라는 것은 고르겠다는 거죠. 이라는 것은 두 번째 걸 고르겠다. 어디에서? 뒤에 나온 값들 중에서. 그럼 B3, B4, B5 중에 두 번째 것은 B4죠. 그렇죠? 그러면 추주 요식 결과는 B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수식을 써보면 sum B2 콜론 B4가 되는 거죠. B2부터 B4까지의 합이다. 그러면 B2가 여기고요. B4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80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안의 값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국어가 80점 이상인 사람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는 식이다. 뒷섬을 다 썼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블럭을 다 잡아주셔야 돼요. A1부터 F5까지 전체를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1, 2번처럼 필드명, 제목줄을 빼고 잡으시면 안 돼요. A1부터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다, 수식에. 그러면 국어부터, B1부터 잡는 거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제목줄을 빼고 본문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1, 2번 탈락이에요, 일단. 자, 일단 전체 범위 잡았고요. 무엇의 합계를 구할 거냐면요. 국어가 80점 이상이라는 건 조건이고, 총점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죠. 내가 합계를 구할 건 총점이에요. 총점은 여기 있죠? 그래서 5번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 적어놓은 국어가 80점보다 크거나 같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던 게요. 3번으로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국어가 이러니까 국어의 합계인 줄 알고 3번을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문제에서는 무엇의 합계다? 총점의 합계다. 총점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5번 필드가 정답이다.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건 조건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D2셀의 나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수식이 무엇인가? 나이는 어떻게 구하죠? 현재 연도에서 빼기 74를 빼야 되죠.
자, 원래는 1974를 빼는 거죠. 원래는 2020 빼기 1974 이렇게 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일단은 1974가 주민등록번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74만 먼저 빼요. 그래서 나중에 1900을 한번 다시 빼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나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현재의 연도는 우리 연도를 구할 때 쓰는 함수가 2어고요. 현재, 오늘이 today죠. 그러면 오늘의 연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어를 쓰고 today를 써줍니다. 자, 1번하고 4번하고 비슷한데요. 거의 똑같죠, 수식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이 괄호의 차이가 있죠, 이 괄호가. 이 괄호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맨 끝에서 괄호가 닫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4번 같이 쓰게 되면, 오늘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빼고 1900을 뺀 것을 뭘로? 연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 1번은요. 이어의 today를 해서 여기서 괄호가 today 열고 닫고가 하나 짝이고 이어의 괄호 열고 닫고 짝이 끝났잖아요. 요거는 202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4를 빼고 1900을 또 빼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돼요. 4번의 요 끝에 괄호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맞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자, 1번이고요. 함수 실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몇 개를 구하는 거죠. 요 문자열에서 6개, 오른쪽부터 6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되네요. C부터 이렇게 6개. 그래서 CATION 6글자 나오면 되고요. OR 함수는 하나라도 맞으면 참이에요. 그러면 4가 5보다 작다? 이거 맞나요? 맞죠? 8이 5보다 크다? 틀렸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맞죠? 이거 하나가 맞기 때문에 true가 나와야 돼. true. false가 나오면 안 되고 true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어요. 2번이. 자, int 함수는 소스 말에 버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버려요. 89를 무조건 버리니까 35가 나와요. 자, 근데 int 문제에서 만약에 int 마이너스 35.89였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숫자, 앞에 숫자, 뒤에 건 버리고 앞에 숫자에다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더해요. 마이너스 35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36이 나와요. 요거 중요해요. int 함수가 소수말에 버리고 정수만 나타나게 하는 건데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경우처럼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시험에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맞고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7이 숫자고 8이 숫자죠. 그래서 숫자는 2개다라고 맞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A1과 A2 셀에 각각 마이너스 300과 300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결과가 다른 것이 뭐냐? 자, 일단 낫이 있네요. 낫은 뭐뭐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A1이 A2보다 작다가 아니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A1이 크거나 같다 A2 이 말이죠. A1이 A2보다 크거나 같으면 5고 아니면 X다 그 말이죠. 그럼 A1이 마이너스 300이고 얘가 A2가 300이니까 A1이 더 크지 않죠? 그러니까 요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답은 X가 됩니다. X. 자, 2번을 보니까요. 또 낫이네요. 엄마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근데 OR이 있고요. 밑에 4번에도 보니까 AND가 있어요. AND나 OR은 조건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느냐 하나라도 만족하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AND나 OR을 쓰는 의미가 없어요. 없는 걸로 보셔도 돼요. 역할을 어차피 못하니까.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식이네요. OR이 빠지면 1번하고 2번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답도 똑같이 X가 되겠죠. 3번 A1과 A2가 같으면 O고 아니면 X네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자, 다 X입니다. 4번은요. 어차피 AND는 조건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조건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해석하면 돼요. A1이 A2보다 작으면 O고 아니면 X다.
작죠? 마이너스 300이니까. 그래서 얘는 5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아래 시트에서 총무팀의 컴퓨터 일반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수식이 뭐냐. 자, 일단은 문법이 처음 시작이 일단 다르죠. 그러면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는 탈락이라는 소리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뭘 잡아야 되는가요? A1에서 E6까지 전체 범위를 잡으셔야 되죠. 그러면 3, 4번은 탈락.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그냥 탈락시켜놓고 맞춰가는 게 편해요. 조건은 똑같네요. A8, A9. 그럼 여기 필드가 3번이냐 2번이냐 평균을 구할 항목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겠네요. 컴퓨터 일반 점수의 평균이죠. 컴퓨터 일반은 여기 세 번째 있죠. 그래서 3번 필드가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총무팀의 소속의 평균이에요. 소속 값들은 숫자가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죠. 문자죠. 이 문자를 어떻게 평균을 구할 수가 없죠. 문법이 안 맞겠네요. 이것은 오류가 발생할 것 같아요. 자, 엑셀이 8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는 수식으로 올바른 게 뭐냐. 자, 80점 이상이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세기 위해서 count if 함수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count if 함수가 여기 있긴 한데 count if의 문법은 요거 문법이 아니죠. 이 문법들은 전부 현재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문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decount나 decount 아무거나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단 count는 아니죠. count는 그냥 범위만 잡으면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뭐 조건 이런 걸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1번 탈락. count if도 가능하긴 하나 count if 이렇게 안 쓰죠? count if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count if는 범위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범위 잡고 조건 요거 찍어주면 돼요. 그죠? count if를 쓰려면 요 범위에서 요 조건 찍어주면 됩니다. 문법이 다르니까 탈락. 그러면 decount를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줄 반드시 포함해야 되죠. A1부터 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A2부터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함수식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자, vlookup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찾는다? 맨 왼쪽에서 찾아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hlookup은 위에서 찾아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인덱스는 어떤 범위가 있으며 이 범위에서 밑으로 몇 칸, 옆으로 몇 칸 가서 나오는 것이 뭔가를 찾는 함수예요. 보겠습니다. vlookup부터 볼게요. 28을 찾아요. 그러면 맨 요 첫 번째 칸에서 28을 찾으면 돼요. 28은 여기, 25 여기에 속하죠. 이 써있는 값들이 시작값들이에요. 5부터는 여기서, 10부터는 여기서 찾아라. 15부터는 여기, 20부터는 여기, 25부터는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럼 28이니까 25부터에 속하죠. 그래서 28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 A5셀. 전체 범위고요. 옆으로 3칸 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가니까 2.35가 맞아요. 마지막에 컴마 1 생략된 거예요. 컴마 1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라.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띄엄띄엄 써있죠. 이런 경우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고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거 vlookup 22를 찾아라. 22는 여기 20에 속하죠. 시작값이니까 전체 범위에서 옆으로 3칸 가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둘, 셋 가니까 1.27이 나와야 되죠. 틀렸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에 보니까 Hlookup은 맨 위에서 찾는 거예요. 뭘 찾을까요? 17을 찾아요. 그러면 17은 어디에 속하나요? 20 여기에 속한가요? 15부터니까 여기에 속하죠. 여기. 20은 20부터예요. 그러면 이 15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밑으로 4칸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럼 1.27이 맞죠? H룩업은 맨 윗줄에서 값을 찾아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V룩업은 왼쪽에서 값을 찾아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인덱스는 이 범위에서 밑으로 3칸 그러면 하나, 둘, 셋에 옆으로 4칸 하나, 둘, 셋, 넷 그럼 2.2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자, 금액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요. 1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해서 100원 단위까지 표시하고 싶습니다. 일단 내림을 한다 그랬죠. 그럼 함수는 라운드 다운이 돼야 돼요. 1, 2번 탈락. 자, 100원 단위까지 표시를 한대요. 자릿수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 2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현재 시스템에서 현재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구하는 식으로 올바른 게 뭐냐. 현재 날짜의 연도. 일단 연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이어가 돼야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현재가 들어가야죠. 현재. 현재는 오늘이죠. today가 들어가면 됩니다. today. now도 가능해요. now나 today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 날짜에서 이 연도를 추출해라. date는 안에 인수가 연, 월, 일 세 개가 필요해요. 이 안에는 인수가 연, 월, 일 세 개가 있어야 날짜 형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특정한 날짜를 넣는 거지 현재를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상품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상품명. 자, 요 상품 코드에 대한 상품명을 찾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찾으면 되네요. 그러면 브이로그업을 써야 되겠네요. 브이로그업을 쓰고 상품 코드에 따라 찾는 거니까 커서는 내가 여기다가 상품명 여기다 구할 거죠. 찾으려는 값은 이 상품 코드 C3이 되겠죠. 전부 C3 썼네요. 자, 참조할 표는 어디? 전체를 그냥 다 참고하면 돼요. 참조할 펌이 단가는 필요 없으면 단가는 안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시작은 상품 코드부터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C9부터 또는 C10부터 잡으시면 돼요. C부터 잡아야 되는데 D부터 잡은 게 있으면 요거 탈락, 요것도 탈락. 그죠? 자, 이 참조할 표의 범위는 반드시 고정이 돼야 되죠. 고정 안 했으니까 탈락. 그래서 답은 요거네요. 이 범위 잡고 상품명 옆으로 두 번째 있죠. 2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4번. 이렇게 하나씩 틀린 거를 제거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19번 문제 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업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뭐이면 있기 때문에 if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을 처리할 땐 if를 쓰는데 자, 일단 옳지 않은 걸 찾아요. weekday 함수를 다 썼죠. weekday는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하는데 weekday 옵션이 뭐뭐 있었냐면 리턴 타입이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이 있었죠. 1번 타입은 일요일을 1번으로 번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이 1번, 토요일이 7번이 되는 거죠. 그죠? 2번 타입을 쓰게 되면 2번 타입은 월요일이 1번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토가 6, 일이 7,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맞네요. 7번. 3번 타입을 쓰면은 화요일이 1번이 되니까 화요일, 화, 수, 목, 금, 토. 5번하고 6번이 토, 일이 되는 거예요. 번호를 매겼을 때. 자, 일단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쉽게 보시려면 위크데이에서 리턴 타입을 봐봐요. 리턴 타입을. 리턴 타입은 뭐뭐 있다 그랬냐면 1번, 2번, 3번 타입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0번 타입이 있네요. 그러면 0번 타입은 존재하지 않죠.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살펴볼게요. 2번부터. 자, OR을 썼어요. A2 값을, 이 날짜 값이에요. 이 날짜 값을 1번 타입으로 요일 번호로 셌을 때, 자, 요 1하고 7이잖아요. 그러면 1번 타입으로 날짜 번호를 구했을 때 1이거나 OR 1이거나 7. 그죠? 1하고 7. 일요일이 1번, 토요일이 7번이니까 이렇게 되면 휴무로 하고 아니면 업무로 하겠다. 말 되죠? 2번. 위크데이에서 2번 타입을 썼어요. 2번 타입은 요거죠. 자, 6이 토요일, 7이 일요일이죠. 그러면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죠. 6, 7까지밖에 없으니까. 2번 타입을 썼을 때는 6보다 크거나 같으면 휴무. 6, 7이 되니까, 토일이 되니까. 아니면 업무. 3번 타입을 쓰면 어때요? 5번, 6번이 토일이죠. 5보다 크거나 같으면 휴무. 아니면 업무.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수식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푸셔도 되는데 일단 눈치껏 문제를 푼다면 0번 타입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20번에 함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 했네요. 라지. 가장 큰 값을 구하는 함수인가요? 가장 큰 값은 max. 그죠?
가장 작은 값은 민. 물론 라지하고 스몰을 통해서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을 구할 수는 있어요. 첫 번째로 큰 거, 첫 번째로 작은 거 하면은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는 가장 큰 값만 구한다, 작은 값만 구한다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count if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죠. count if는 개수를 구하는데 뭐의 개수를 구하냐면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야 돼요. 조건이 한 말 나와야 되죠. 그럼 정답은 자동으로 3번이네요. 카운타는 공백이 아닌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는 개수를 구하는 게 카운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고요. 옳은 거. 100만 원 이상 판매한 사람들의 총 판매 금액을 구하고 싶어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니까 sumif를 써야 되죠. 자, 100만 원 이상 판매한 그랬어요. 그럼 조건은 판매 금액들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인 그 말이죠. 그래서 B2부터 B5까지가 돼야 돼요. C부터 잡았으니까 이거는 땡이네요. 그 다음에 조건을 쓸 때 조건이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조건을 쓸 때는 수식에 이렇게 컴마를 찍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적어준다, 숫자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원래는 요 뒤에 합을 구할 범위가 들어가야 되죠. 판매 금액의 합계잖아요. 그러면 B2부터 B5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 조건 범위와 합을 구할 범위가 일치하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식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돼요. 그죠? AVG 함수는 우리가 없어요. 엑셀에서는. 맥스, 최대값 맥스. 몇 번째 작은 값은 스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참석 인원이 20명 미만인 부서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세야 되죠. 그럴 때 함수는 count if예요. count 갖고는 조건 처리가 안 되니까 count if를 써야 되고 count if는 범위의 조건이죠. 일단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조건을 쓰는 1번과 같은 형태가 돼야 된다. 이 범위에서 20보다 작은 개수 1번이고요. 자,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 아니면 열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구하는 문제에서 가장 틀리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숫자에 큰 따옴표를 붙였냐. 자, 1이면 할 때 는하고 큰 따옴표 1. 3이면도 는하고 큰 따옴표 3.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숫자에 큰 따옴표가 잘 붙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추주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추주라는 함수를 써서 자, 추준 if랑 비슷한 게 뭘 선택할 수 있는 함수예요. mid. 성별을 구하는데 이 한 자리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left, right는 안 되고요. 무조건 mid를 써야 돼요. 어디에서? A2 셀에서 8번째 글자죠, 이게. 8번째에 있는 한 자리를 추출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추주 값들은 얘가 1이면, 2이면, 3이면, 4이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 남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함수예요. 추주는 앞에 나온 이게 번째고 이게 번째고 이게 1이면 2이면 3이면 4이면의 역할을 하는 거다. 자, if에 OR의 미드를 씁니다. 1 또는 3이면이니까 OR이 필요하죠. 자, A2 8번째 한 자리에서 한 자리 추출한 값이 1. 1에 뭐가 붙었어요? 큰 따옴표가 붙었죠, 숫자에. 자, 그리고 또 3. 큰 따옴표 붙었죠? 이것은 잘 풀었네요. 1이거나 3이면 남, 아니면 여. 자, 숫자에 큰 따옴표를 원래 안 쓰죠. 근데 숫자에 큰 따옴표를 쓰는 경우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left, right, mid. 이 함수와 함께 쓰는 숫자는 숫자에 큰 따옴표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mid라고 썼기 때문에 숫자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if에 mid를 써서 A2 8번째 한 자리가 또 1의 큰 따옴표 있죠. 1이면 남. 또 if에 mid를 써서 A2 8번째 한 자리가 2면 여.
또 3이면 남, 아니면요. 쭉 풀어서 썼죠. 이 3번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도요. 2번하고 비슷한데 if의 ORM도 똑같죠. 근데 여기 1하고 여기 3에 큰 따옴표가 없죠. 그리고 는 1은 필요가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1하고 3에 큰 따옴표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과값이 옳지 않는 거. 자, 카운트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그냥 개수를 다 세는 거예요. A2에서 F2 여기죠. 여기에서 개수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5가 나옵니다. 비어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다 세는 게 카운트하고,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숫자는 95, 85, 65, 3개네요. 그러면 여기가 3이 나와야 되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자, 카운트 if 요 중에서 85보다 큰 것의 개수. 85보다 큰 거는 요 95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1. 카운트 블랭크 빈 칸의 개수예요. 여기 비어있는 거 하나 있네요.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982년 12월 4일에서 오늘까지 경과한 날짜를 구해봐라. 그러면 오늘이 더 과거, 미래니까 이 날짜보다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야지 음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에서 이 특정한 날짜를 빼주면 돼요. 오늘을 구하는 함수는 today나 now가 있어요.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today가 없으면 now를 쓰면 되고요. 특정한 날짜, 82년 12월 4일이라는 특수한 특정한 날짜를 구할 때는 date 함수를 쓰면 돼요. date. 그래서 now에서 date를 뺀 식 또는 today에서 date를 뺀 식이 올바른 수식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H1셀에 표시되는 결과가 뭐냐. 자, H룩업이네요. 82를 찾아라. H룩업이면 맨 윗행에서 82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죠. 이 90은 90부터니까 80이 80부터니까요. 이 82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다 잡고요. 참조할 표는 전체 밑으로 3칸 가라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26이 나옵니다. 답은 1번. 함수의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일단 MOD, 나머지를 구한 함수예요.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함수거든요. 필기시험에서 되게 잘 나와요. 17,5가 있죠. 이 경우하고 MOD 17, -5가 있어요. 또 MOD 마이너스 17,5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경우가 다 달라요, 답이.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나머지예요. 그러면 17 나누기 5를 하면 어떻게 돼요? 5, 3, 15에 2가 남죠. 그럼 답이 2가 돼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나머지, 양수일 때는, 두 개 다 양수일 때는 우리가 아는 그냥 나머지입니다. 근데 요 경우와 요 경우처럼 한쪽에라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봐보세요. 17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5로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15가 있고 20이 있겠죠. 5, 3, 15, 5, 4, 20이니까. 그러면 20. 이 앞에 둘 다 양수일 때는 이 관계를 이렇게 본 거잖아요. 15보다 17은 2가 남아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한쪽이라도 마이너스가 있게 되면 이 관계로 봐야 돼요. 20보다는 17은 3이 부족해 라는 관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답은 요 관계에 의해서 3이에요. 3. 일단 3이에요. 자, 근데 마이너스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답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로 나누잖아요. 답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따라가는 것은 요 마이너스로 나누느냐 플러스로 나누느냐 그거고요. 한쪽이라도 음수가 있다면 이 경우와 이 경우처럼 음수가 있다면 요렇게 관계에서 20보다는 3이 부족하다. 17은 그래서 답이 일단 3이라는 거.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나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때요? 17은 20보다 3이 적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라고 되면 돼요. 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겠습니다. 프로덕트라는 함수는 곱하기 한 함수예요. 7, 2, 1을 다 곱해요. 그러면 28이죠. 자, 인트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죠. 인트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면 아까 앞에서 푼 것처럼 마이너스 1을 더해야 돼서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라운드 이 값을 0, 정수로 표시하라고 반올림해서 이 소수 한 자리에서 첫째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반올림이 안 되죠. 그래서 6이 나오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중요한 문제고 특히 잘 나오는 게 MOD, 그 다음에 int, 아까 SQRT 있었죠? SQRT. 그것도 잘 나옵니다. SQRT 4. 답은 얼마? 2다고. 16이 아니고요. 얼마를 2번 곱하면 이 값이 되느냐예요. 2는 4잖아요. 2를 2번 곱하면 4기 때문에 정답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인수를 사용하지 않는 함수가 무엇이냐? 인수라는 건 함수 안에 들어가는 값을 인수라 그래요. 어떤 셀 값도 있고, 뭐 부등호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게 나오죠. now하고 today 있죠. today 함수하고요. 우리 파이 함수 있었죠. 3.14 원주율 구하는 파이 함수가 있었고요. 랜드 함수 있어요. 랜드, RAND. 랜드 함수 이 4개는 인수가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함수다. 그래서 인수가 없는 것은 2번입니다. 30번에 5 한 개당 20점으로 점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옳은 게 뭐냐? 그러면 일단은 5의 개수를 세야 되겠네요. 이 중에서 5의 개수를 세서 곱하기 2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5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함수는 count if를 사용하면 되죠. 2번입니다. 다 count if하고 범위의 조건이에요. 요 중에서 5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세서 20을 곱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라운드 갤러리 함수인데요. 올림을 하여 그랬네. 올림. 뭐를? 평균을 구할 건데 자리 올림을 해서 구하라 했어요. 올림을 할 때 쓰는 함수는 라운드 업이죠. 그죠? 라운드 업. 일단은 2번, 4번 탈락.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이 자릿수를 뭘 써야 돼요? 마이너스 3을 써야죠. 그냥 3을 쓰면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우리는 마이너스 3을 써야 1000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죠. 1번이 정답. 자,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했을 때 결과값을 옳지 않은 거.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숫자가 몇 개죠? 요거 숫자, 요것도 숫자, 요것도 숫자. 날짜와 시간은 숫자죠. 자, true라는 것은요. 카운트 안에 함수에서 직접 true라고 써 있으면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1로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데 써 있고 범위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고 다른 데 써 있을 경우에는 true는 세지 않아요. 직접 함수 안에 써 있을 때만 1로 봅니다. 그러면 숫자는 현재 3개. 이거 3개죠. 자, 카운트 A1, A2 이 2개 중에 숫자는 1개. A1에서 A7까지 중에서는 아까 3개다 그랬죠? 3개. A4에서 A7까지는 이렇게 중에서는 2개가 있죠. 2개. 자, A1에서 A7까지 아까 숫자가 3개였죠? 2도 숫자죠? 그러면 이건 1개.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얼핏 보면은 3에다가 2를 더하라고 보기가 쉬운데 카운트는 더하기 하는 함수가 아니고 숫자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여기가 3개가 있었고 이것도 숫자니까 숫자 1개. 그래서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렸고요. 중지를 하겠습니다. 남은 이제 차시에는 함수 뒷부분 우리 분석 작업, 기타 작업 배웠던 부분을 또 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